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진다고 하는데요. 워런 버핏은 인내는 기회 포착과 이윤 창출의 필수 덕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회를 기다린다면 시간은 분명 갑절의 대가를 주니까 자신의 길을 가라라고 말을 한 건데요.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길라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황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거래일보다 21포인트 상승한 16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을 회복한 이후에 508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지난주 낙폭 과다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21포인트 오른 166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오른 1661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시초가에 비해서도 10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전장 후반 들어서도 오늘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 기관 역시 3,300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800억 원 매수 행진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12시 구간 현재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탄력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8포인트 오른 5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3포인트 상승한 503에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꾸준히 상승폭을 이어오면서 51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23억 원, 외국인이 104억 원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 개인이 170억 원 가까이 매수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사태가 진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22원 50전 하락한 113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원달러 환율의 폭등세를 주도했던 역의 세력이 오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40전 내린 1145원으로 출발한 뒤 꾸준히 낙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80만 원을 회복한 가운데 0.7%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9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장중 한때 48만 원을 회복하게 됐는데요. 현재 0.8%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거래일에는 4% 넘게 급락했지만 오늘 0.3% 오르면서 13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역시 전거래일에는 5% 넘게 하락했지만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IT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가 오늘 1% 내지 3%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3%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전거래일 3%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됐지만 오늘 1.4%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4% 이상 급등했던 셀트리온은 반대로 오늘 1.5% 떨어지면서 추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RCT도 전날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현재 2.5%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5% 크게 오르고 있고요. SK컴퓨터도 2%, 네오이즈 게임즈도 2% 오르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이 보인 업종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를 듣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증권주 역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 오르고 있고 대우증권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4% 오르면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급등했던 대형 IT주들이 이번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IT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 3%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1%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과 만도 상장에 따른 재평가가 겹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입니다. 세종공업과 성우하이텍, 평화전공과 에스텍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5% 오르고 있고요. 세종공업 13% 크게 오르면서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주식시장 흐름, 오늘장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주말 내내 그리스에 대한 지원안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유럽연합과 IMF가 7,20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안심을 해봐도 되는 시점인지 또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구간인지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스나 EU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IMF나 EU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리스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내일, 모레,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봐야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는 1700선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1700선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다른 해외 시장,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저희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주도주들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삼성전기나 SKC,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기존 주도주들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시초가에는 좀 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매수세가 몰리면서 종가에는 좀 끌어올리는 양봉의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지 올라가지 않을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주도주가 먼저 올라가는 형국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박성일 연구원님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이닉스인데요. 그동안 기존 주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급락을 하기 전부터 좀 조정을 받아왔는데 금요일 날 100만 주, 150만 주에 가까운 기관 매수세가 몰리면서 좀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은 오늘 추천을 좀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설 것이다. 올해 7조 원에 가까웠던 부채를 4조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많은데요. 이런 예상은 실제적으로 DM 수요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급락 장세이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또한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지금쯤 매수를 해보신다고 하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3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장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짧게 26,000원, 5,000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오늘 장 관심 종목으로 하이닉스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한 26,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6,000원 정도로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를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그리고 전화번호 1599-7770번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함께 또 궁금하신 내용들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전에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께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이요? 예. 예,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제 꿈을 좀 이뤘는지 좀 궁금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꿈 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대한민국을 좀 대표하는 예. 이렇게 펀드 매니저
가 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꿈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로 갔을 때 박성일 연구원님이 꼭 펀드 매니저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 누군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열려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들어온 것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뜨람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회사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현재 가격이 높은 건지 또 이제 시작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어떻게 보시나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도 국내외 1, 2위를 다투고 있는 업체이고요. 현재 뭐 SK 브로드밴드나 KT를 비롯한 뭐 대형 기간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SK텔레콤에서 그 와이파이 유무선 통신 관련해서 그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수혜를 입을 것은 확실시된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질문에서 나왔다시피 일단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뭐 스마트폰 관련된 유무선 통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 설비가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일단 단순하게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현재 매수하시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이 자체가 쉽지가 않은 장이고 차트가 꺾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갈 확률보다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전 고점 부분인 1,800원 부분을 돌파한 후에 뭐 일단 성장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올바른 전략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성장성이 확인이 된 후에 매수를 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자, 5427님, 휴대전화 뒷번호 5427님께서 최현정 아나운서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답변을 보내주시면서 영우통신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1,5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1,500원 정도 선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예. 뭐 좀 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영우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중계기 업체이고요. 저희 나라에서 삼성전자에 뭐 크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는 그 인도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 입찰을 좀 하게 된다면 영우통신 좀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투자자들 심리가 많이 호전이 되어 있고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영우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10,000원대 미만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10,000원을 넘어선 이후에 장이 빠지면서 밀렸는데요. 영우통신 자체의 실적으로 주목을 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중계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통신업자들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시 실적이 좋아질 게 확실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인도 주파수 경매권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거는 그다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도 주파수 경매권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줄 때는 좀 매도 타이밍이신데 1,5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아직은 매도하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지켜보시다가 조금 더 이슈가 돼서 지금 1,500원 부분이 온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인도 주파수 경매권이 마무리가 된 후에 그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주가는 1,600에서 1,700을 반복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테마주보다는 실적 우량주 종목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주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우통신 상담 받아봤고요. 이번 종목은 닉네임 개미대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LG전자를 116,000원에 20% 갖고 계신데 꼭 좀 상담해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11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수익권 내 계신데 LG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LG전자를 뭐 115,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116,000원에 20%를 갖고 계시대요. 116,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나쁘진 않고요. LG전자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국내 2위의 전자기기 업체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뭐 사업에 대해서는 뭐 LG전자가 하는 사업은 휴대폰, 뭐 LCD, 기타 뭐 그 에어컨 관련해서 많이 있지만 일단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스마트폰 관련 사업이 최근에는 좀 부진하다는 거.
그렇지만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LG전자의 역량을 생각할 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LG전자는 좀 차트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주봉을 좀 보시면 LG전자에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그 60주 이동평균선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6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지지되는 가격대에서 매수는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13만 원, 12만 원, 13만 원 부근까지는 갖고 계시는 게 맞고요. 일단 매수를 하신 가격대가 좋기는 하지만 61선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61선 깰 경우에는 강력하게 좀 매도 신호라고 판단을 하시고 빠져나오신 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찾으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매수하시고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를 11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들고 가봐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7849님께서 미래에셋증권을 57,800원에 20%를 샀는데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향후에 분석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2개나 연이어서 보내셨습니다.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이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망 부탁드릴게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증권주들도 과거에는 흐름이 자본시장 통합법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좋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흐름이 좋지 않고 그중에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펀드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예전에 그 투기적으로 좀 펀드에 투자하던 시기에 주가가 10만 원, 15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래에셋을 바라보실 때는 아무래도 펀드 순유입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뭐 위탁이 강한 증권사는 아니고요. 상품 영업이 좀 강한 증권사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펀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래에셋이 아직까지는 좀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1,700을 넘어서면서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건 아무래도 미래에셋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올해 지수가 좀 올라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환매를 하고 있으시고 환매를 한 물량을 가지고 다시 미래에셋 펀드에 가입을 하시기보다는 미래에셋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미래에셋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증권사를 찾아보고 있는 경향이 조금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만 원 후반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현재 미래에셋을 바라봤을 때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전통적으로 위탁이 강한 대우증권이나 현대증권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증권주는 괜찮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주 자체는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는 업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아직은 해외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 국내 시장 자체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해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미래에셋 증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도를 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미래에셋증권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증권주는 수익이 크게 나는 업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닉네임 희망사항이라는 분께서 주신 종목입니다. 한미파슨스를 14,20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한미파슨스. 예, 한미파슨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한미파슨스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CM 사업, 컨스트럭션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면 일단은 뭐 발주자가 어떤 사업을 발주를 받으면 그거 관련해서 조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많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친환경적으로 되겠다라는 이런 컨설팅을 좀 주로 하는 업체이고요. 주로 하는 사업의 75%가 용역 관련 C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5%는 이렇게 발주 관련해서 자기들 본인들도 직접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 경기가 지난 연도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뭐 해외 쪽에서 수주를 좀 받아온 거 이외에는 국내 건설 경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판스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좀 내고 있고 신규 수주건만 해도 올해 한 3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업이 최근에는 이 공모가인 14,500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공모 당시에는 뭐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련된 매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는 것도 있고요.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한미파슨스는 지금은 저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빠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올라가던 종목이 잠시 쉬었을 때 잡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셔서 지금 일단 갖고 있는 거를 매도하시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는 거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건설 경기가 더욱더 악화가 된다고 하신다고 하면 투자 심리 측면에서 악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12,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지지 라인을 한 12,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보시고 조금 더 들고 가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받아볼까요? 닉네임 러브홀릭님께서 삼성중공업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비중은 없으시고 매수가가 28,000원이라는 말씀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 받아볼까요? 예, 삼성중공업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번 박스권을 맞고 내려올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를 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차트에 관한 속설을 정확히 맞추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중공업주고요. 세계적으로도 2위를 지키고 있는 중공업주인데요. 현대중공업, STX조선,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그룹들이 최근에는 좀 수주에 관련된 소식들이 좀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중공업 자체는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조금 더 BDI 지수나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돌아서 줄 때 주가가 좀 그동안 뚫지 못했던 박스권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28,000원에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 28,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손실 수준이 된다고 하면 27,000원, 26,000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확실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중공업주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8,000원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정리를 하실 수 없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은 되고요. 28,000원 부근에 저는 비중을 많이 좀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신 가격이 28,000원 선인데요. 28,000원 선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어렵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손절하고 나오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20포인트 상승한 16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167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670선 부근에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5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 기관 역시 매도로 돌아섰죠. 43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천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 대비 8포인트 상승한 508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500선을 회복한 이후에 오름폭을 좀 더 늘렸는데요. 1.7% 정도 오르고 있고 역시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항구적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유는 긴급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최소 5천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IMF의 기여분 2,500억 유로를 합치면 이후의 재정안정 자금은 최대 7,500억 유로까지 증액됩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 대책을 쏟아내면서 유럽발 위기는 일단 그 충격파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급락에 따른 반작용 차원일 수 있고 유럽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어서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용품, 즉 실버 산업 시장 규모가 2년 새 2배로 커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조교기, 안마기, 휠체어, 운동기기 등 국내 노인용품 시장은 1조 3,500억 원 규모로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건강, 의료용품이 5,677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2.1%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특히 수입 제품의 점유율이 전체의 26%를 차지하며 3,500억 원에 달해 2년 사이 매출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사연은 고령화로 실버 제품 잠재 수요자가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고령 친화 제품 개발에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국세청이 해외에서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설립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거래를 통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역세 탈세 추적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에서 국제 금융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국부 유출을 막고 세원 기반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한강 4대 나루터 중 하나였던 한강 2포나루를 비롯해 4대강 사업 구간 내 총 37곳의 나루터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계별 복원 대상은 한강이 양하나루 등 7곳, 금강이 왕진나루 등 7곳, 영산강이 사포나루, 승촌나루 등 12곳, 낙동강이 배나루, 발산나루 등 11곳입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옛 나루터 자리도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복원할 방침입니다. 나루터 복원이 완료되면 앞으로 나주 영산강에서 운항 중인 황포 돛배가 4대강 전역에 걸쳐 운항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015-8500-1110번 문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발표를 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보고 싶은 사람은? 이라는 게 오늘의 비타민 퀴즈였고요. 정답은 7432님, 과거로 가서 울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신 분이 있고요. 2764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만나보고 싶다. 라고 주셨고 8862님, 미래의 나의 배우자를 보고 싶어요. 라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 분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668포인트, 20포인트가량 상승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508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도 신중한 투자 전략 세우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